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저희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예. 뵙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TF라는 비클이 세상 모든 상품들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그래서 요즘은 연말이어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지만 대만은 비단 엔비디아 실적과 같은 AI 사이클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또 고배당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대만을 본받아서 배당 성향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조금 잠시 후에 네. 한번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개입 발언이 확산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갈등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일본의 수산물까지 이제 수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양국의 긴장 국면이 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일단 뭐 진단해 주시죠. 일단 관련해서 보고서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보고서들을 찾아보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대만 해상 봉쇄가 발생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할 수 있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의 수준의 단계, 뭐 수산물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비슷해요. 중국산 히토류. 히토류 수입을 금지시켜버리면 일본에 있는 첨단 제조업들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말아라, 수산물 수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행 취소했을 때 뭐 위약금 없이 취소해주겠다. 이거는 세 발의 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산 히토류 수출 금지. 앞으로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첨단 제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과연 단시일 내에 해결될 거냐, 뭐 그 와중에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구조적인 문제 또는 또 약간 또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 발 물러나 버리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어떻게 본다면 센카쿠 열도 과거에 2010년도인가요? 그때 사건 터졌던 것처럼 이번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낮나요? 네, 지금 지지율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 당선됐을 때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무슨 일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허니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아마 정치적인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양국의 계산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서 이 중일 갈등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이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화, 주가, 뭐 채권의 트리플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일본 증시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JP모건에서 특히 아시아 국가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좀 읽어보고 왔는데요.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펀더멘탈은 좋고 방금 엔화 약세, 주식 조정, 그리고 뭐 금리 급등과 같은 3저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발 AI 버블까지는 아니겠지만 AI 관련된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고 거기에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그래도 수혜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재정적인 상황 아니면 현재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쁘지 않은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죠. 더 큰 꿈을,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 상승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JP모건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주식들이 거의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알다시피 한국은 새로운 트리거가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대만도 새로운 트리거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투자 안 하고 동아시아 쪽을 투자한다면 그 투자 대상이 한국이 되지 않겠냐 또는 대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삼저 현상이 대만과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일본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고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나 대만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것이 네. 보고서의 근간이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대만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네. 대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3분기 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만한테요. 네. 네. 자, 근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인가요? 네, 일단 네 마리 용 가운데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강한 성장세가 지속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시적인 성장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세적인 성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만이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당장 떠올리는 회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TSMC. 그렇죠. 대만 거의 뭐 네, 대만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만 말로는 대만 반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종목 찾아보다가 TSMC가 없네? 그러면 대만 반도체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TSMC를 필두로 해서 AI 인프라의 슈퍼사이클 내에서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대만 시장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TSMC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AI 서버 위트론이라든지 위윈이라든지 위스트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AI 서버 그리고 이런 AI 열풍의 가장 핵심은 기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기판도 굉장히 정밀화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만드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대만의 가장 큰 힘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버블을 논할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버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이게 바로 버블이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아직까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데이터를 잠깐 찾아봤는데 CLSA 데이터를 보니까 2026년 AI 칩 공급 부족률이 무려 40%랍니다. AI 칩. 그리고 2027년에는 17%, 약간 네.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코워크스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내는 기술을 코워크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병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엄청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7% 경제 성장률은 글쎄요, 이번에 한 번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그 안에서 이제 TSMC가 주도를 네. 해가는 흐름이죠. 네. 자, AI 붐에 한마디로 올라탄 대만입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서 10월 수출액이 급증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 대만 시장에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는 그러면 역시나 AI인가요? 맞습니다. 결국은 AI를 약간 세분화한다면 제가 방금 설명을 살짝 드렸었는데 AI 칩을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는 누가 납품할까요? 대만에 있는 그렇죠. 대만에 있는 네. 회사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그 서버를 납품하거든요. ODM으로 납품하거든요. 그 회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위윈이라든지 위스트론이라든지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TSMC의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만들어내는 위윈과 위스트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 이 기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판을 잘 만드는 회사도 대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잘 만들죠. 데이터 센터에 서버 들어가는 서버 잘 만들죠. 그리고 그
AI CPU에 들어가는 그 기판 잘 만들죠. 이 세 마리의 AI 사이클이 대만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대만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서버, 기판 전체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체 밸류에이션에서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대만의 강세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대만 그 안에서 이제 AI 붐에 힘입은 대만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가 전력 부분에 있어서만 좀 검토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누가 짓고 그 안에 누가 이제 부품을 그렇죠. 공급해 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 있어서 이제 대만의 주요 기업들 위윈, 위스트론 등등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TSMC가 10월에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성적표를 좋게 내다보면은 상대적으로 살짝 삐끗했을 때, 이거 둔화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데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네. 에이, AI 거품론 걱정하지 마. 거품을 싹 걷어주셨죠. 그렇죠. 네. 거품을 다 걷어주셨습니다. 네. AI 반도체 업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신가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는 숫자로 생각을 하자고요. 칩이 모자르냐 남냐 이런 숫자 갖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도 외국계 보고서를 많이 보는데 CLSA에서 2026년에 AI 칩 40% 그리고 2027년에는 17%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CLSA의 분석이 다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나노 공정이라든지 3나노 공정 왜냐하면 GPU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2나노 공정이라든지 세부 공정들 이런 공정들이 중요한데 이쪽에 캐파가 풀이랍니다. 생산 캐파가. 거의 만땅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버블이 오긴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마진입니다. 야 수요는 부족한데 수요 부족하면 가격을 아무래도 생산하는 생산자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TSMC의 GP 마진은 60%대입니다. 엔비디아 얼마라 그랬죠? 엔비디아 거의 70% 그렇죠. 바라보겠다. 네. 그러면 이걸 갖고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진이 높은데 결국은 마진이 높다는 것은 공급보다도 생산 소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요소니까 저는 마진만 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특히 4분기 가이던스. 저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다 전망을 합니다. 이 정도 가이던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4분기 가이던스 무려 650억 달러. 네, 애널리스트 예측치가 620억 달러였거든요. 사실은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걸 갖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이던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 네. 근데도 그걸 엔비디아는 맞추더라고요. 여기서 엔비디아의 힘, AI 버블은 아직 오기 힘들다라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AI 반도체 업계에 투자 가능하다는 신호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AI 기업들,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굉장히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 AI 시대에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Winner takes all. 그러니까 결국 승자가 다 독식할 건데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AI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초입 단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AI 거품론에 대한 진단을 또 한번 내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좋아, AI에 투자를 해야겠는데 대만의 관련주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만에 네. 투자를 하기는 직접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만 대표 지수를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아쉽게도 한국에는 대만 대표 지수를 타이엑스죠. 추종하는 ETF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렇군요. 제가 아까 배당 얘기를 살짝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전 직장이 삼성자산운용이었는데 전 직장에 있을 때 대만의 그런 고배당 기업으로 묶어놓은 ETF는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대만 대표 지수를 투자하는 한국 ETF는 없고요.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MSCI라는 회사가 만든 MSCI 타이완 지수를 추종하는 EWT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푸찌도 대표적인 지수 만드는 회사인데 푸찌 타이완 지수를 추종하는 FLTW라는 ETF가 대만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둘 다 TSMC 들어가 있는데요. EWT는 TSMC가 25.06%, 그리고 FLTW는 TSMC가 21.6%여서 나는 TSMC 비중이 높은 대만 지수가 필요해. 그러면 EWT 아니야. TSMC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해. 그러면 FLTW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ETF들 중에서는 TSMC가 들어간 ETF는 되게 많아요. 근데 TSMC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대만 상장 TSMC 주가가 네. 있고요.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TSMC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해했습니다. ADR은 5주거든요. 네. 한 주가 5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 반도체 그러면은 ADR TSMC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반도체 그러면은 대만 상장되어 있는 TSMC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만 상장되어 있는 TSMC가 들어가 있는 ETF가 타이거 TSMC 파운드리 밸류체인.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상장되어 있는 ADR이 들어가 있는 것이 키움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이 ETF에는 TSMC ADR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주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ETF들이 고점을 향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타임이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내 전 재산을 몰빵해서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AI 사이클이라는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I 사이클이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거봐 TSMC의 GP 마진이 떨어졌잖아.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출렁거렸고 또 최근에 우리의 또 잘 아시는 워런 버핏 형님께서도 엔비디아 주식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그렇죠.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 정도 올랐으면 나는 팔고 다른 AI 주식을 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AI 버블론에 의거해서 조정이 나올 때 네.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참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관점으로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자주 이렇게 와 주셔서 네. 오늘 정말 저는 강연을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